기피 신청 자체를 간이 기각을 해버리는 그런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재판장님, 공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좀 중에 듣고 하십시다. 죄송합니다만 좀 듣고 해야지. 지금 뭐 모두 진술 중이긴 한데 서 검사님 좀 지금 듣고 합시다. 현재 그러지 쾌정 시킨 않겠습니까? 상태에서 변호인의 저는 모두 그렇게 진술을 듣는 생각합니다.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저희 측 의견입니다. 우리 검사님들 왜 이렇게 겁나는 게 네, 많을까? 그렇습니다. 네. 전 국민이 다 보고 있어요. 증인도 전 국민이 한 사람이니까 들어야죠. 당연히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기피라는 제도에서의 본질은 기피를 당한 판사가 기피 사건에 대해서 재판할 수 없다. 그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 구속 신문을 진행하는 재판부에 대해서 저희가 재판부 전원을 기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기피당한 판사들이 기피 신청 자체를 간이 기각을 해버리는 그런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재판장님, 공판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 측 서성관 검사입니다. 변호사님 말씀 좀 중에 듣고 하십시다. 죄송합니다만 좀 듣고 해야지. 지금 뭐 모두 진술 중이긴 한데 서 검사님 좀 지금 듣고 합시다. 현재 김대경 증인이 재정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증인이 재정된 상태에서 이 모두 진술이 좀 길어지는 것이 좀 의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전 국민이 다 듣고 있는데 뭐 김대경 증인이라도 이제 드려야 되지 쾌정 시킨 않겠습니까? 상태에서 변호인의 저는 모두 그렇게 진술을 듣는 생각합니다.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저희 측 의견입니다. 우리 검사님들 왜 이렇게 겁나는 게 네, 많을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전 국민이 다 보고 있어요. 김대경 증인도 전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들어야죠. 당연히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김대경 증인 출석했나요? 네. 나오셨어요? 예. 조금만 기다리시죠. 네.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냥 진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지금 거듭 강조합니다. 이 사건 재판부의 판사들 구성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기피 사유가 있는 판사들이 재판에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기피 당한 법관이 공판과 판결에 관여할 경우에는 절대적인 상고 이유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절차를 더 이상 강행하지 마시고 불법적인 절차로 침해된 저희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주기 바랍니다. 일단은 김용현 장관에 대한 불법 구속 상태를 취소해서 직권 보석을 하든 또는 구속 취소를 하든 해서 자유롭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을 해야 재판부에서 저질러진 불법이 조금이나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재판부가 변호인들로 하여금 증인신문을 강요하고 또 변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변호인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사실상 범죄 행위에 해당됩니다. 거듭 다시 강조드리지만 요즘에는 공무원들의 직무상 권한 행사, 심지어 대통령의 비상 대권 행사 자체도 범죄라고 덤벼드는 그런 정치 권력의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 재판장께서 재판을 해서 소송 지휘를 하고 계시지만 변호인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이런 행위 자체가 결국 형법상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고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김용현 장관이 불법 구속 상태 이걸 반드시 해소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이 사건 재판 절차에 승복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절차적으로 크게 잘못을 하셨죠. 사물 관할 위반을 했습니다. 당연히 아시다시피 이 사건은 기소되면 일단 단독 판사 관할로 들어가죠. 근데 합의부 심판 결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바가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결정과 고지가 송달이 안 되면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결정 고지받은 바 없기 때문에 함부로 관할을 바꿔서 합의부에서 불법 절차를 진행한 것은 수긍할 수 없습니다.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사건 심판 절차 자체, 구속신문 절차 자체를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고 정치 권력의 이익을 위해서 악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사건 김용현 장관에 대한 구속 상태는 구속영장은 조은석이라는 자의 불법 기소에 터잡아서 이루어졌습니다. 조은석은 기소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 기소했습니다. 적법한 수사기관이 아직 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권한 없이 공소장을 작성해서 접수했습니다. 누가 이 일을 대신해 줬는지 나중에 밝혀질 겁니다. 당연히 무효죠. 그 원천적인 무효에 더해서 공소장이 접수가 되면 당연히 그 부본을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그러나 김용현 장관에게 부본이 송달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 절차가 강행이 됐습니다. 모사전송으로 가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재판장께서 더 잘 아실 겁니다. 부본을 보내라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당시에 저희들은 김영은 장관에 대해서 이 사건에 관해서 선임계를 제출한 바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은 장관에게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간이 송달을 해버리고 저희 변호인들 사무실로 또 모사전송 방법으로 송달해서 절차적 위법이 아주 중첩적으로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조은석의 불법 기소 그리고 불법 기소를 받아서 또 불법 절차를 진행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저희들은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아부하기 위해서 재판권을 남용한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대한민국 법원과 사법부 그리고 그 구성원인 법관들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또 여러 가지 특혜를 베풀어 왔죠. 그래서 판사들은 독립해서 심판하라 이런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그리고 재판 독립을 보장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적, 물적 특혜를 국가와 국민, 대한민국 공동체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정치 권력의 앞잡이가 된 조은석의 불법 기소를 받아서 불법 구속 신문 절차를 진행을 하고 김영은 장관을 불법 구속을 했다. 이거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큰 수치로 치욕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역사에서의 평가가 뒤바뀌는 것은 아마 재판장이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던 근본적인 이유는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내란이라는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정치 권력을 획득하려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이 추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판사들이 양심으로서 이해하지 못하고 또 거기에 동조한다면 안 되는 거죠. 동조한다면 이 사건 재판을 관여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립적인 재판, 공정한 재판을 저희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은석이라는 자가 법원에 불법 접수한 공소사실 내용을 보더라도 그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범죄도 되지 않은 그런 황당한 이야기를 공소장에 적었는지는 재판장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김영은 장관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서 공판 심리 중에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석방되게 되자 보석 허가 결정이 나자 김영은 장관에 대한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조은석이가 수사권한 기소 권한도 없이 불법적인 기소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실체에 대한 충실한 검토가 있을 리가 없죠. 파견 검사들이 해놓은 조서 이런 것들을 짜집기 위해서 만들어낸 조은석의 창작 소설, 그것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핵심입니다. 조은석이라는 사람이 기소 권한이 없이 어떻게 위법한 기소권 행사였는지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권의원 변호사님. 권현 변호사입니다. 특별검사법 제10조